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으로 250페이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 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1번 맞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만약 전부 수용 방식과 전부 환지 방식이 각각 도시개발 사업으로 시행되게 되면 전부 수용 방식의 경우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이후 저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조성한 토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반면 환지 방식의 경우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아닙니다. 환지 받으려고 하는 토지 소유자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이후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쳐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쳐 환지 방식에 의해 조성된 토지의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환지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돌려받게 되는 환지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평가협의회는 토지 소유자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환지 방식으로 개발된 토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토지평가협의회는 수용 방식에는 없고 환지 방식에만 존재하는 가격평가기구라는 것을 잡아 놓습니다. 그래서 1번 옳은 지문이 되게 됩니다. 2번입니다. 행정청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한 경우 시군 구청장에 인가받아야 된다. 도시개발법의 관할 관청은 지정권자인데 이 환지계획만큼은 시군 구청장이 인가권자입니다. 저 환지계획은 보상에 관한 계획으로서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의 사후 현물 보상에 관한 약속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행정청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시군 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번 옳은 지문입니다. 만약 시행자가 행정청이라고 하면 환지계획에 대한 인가받을 필요 없겠죠. 3번입니다. 행정청의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토지 임차권자는 공람기간 내 시행자에게 의견서 제출할 수 있다. 임차권자도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자이기 때문에 공람기간 중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환지계획에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토지 소유자가 취득하게 되는데 이 환지는 종전 토지를 대신한 땅이죠. 그래서 종전 토지로 본다. 종전 토지로 의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환지 계획에 정해진 환지 동그려 놓습니다. 이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자가 취득하는 땅이죠. 그것과 종전 토지는 같다. 의지한다. 그런 의미에서 종전 토지로 본다. 이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법률 참 어렵게 서술하고 있죠. 그래야만 비법률인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법을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번입니다. 환지 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 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환지계획 변경 인가받아 변경할 수 있다. 환지 설계 시 적용되는 환지는
최초 환지계획 인가시를 기준으로 정하고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지계획 변경 인가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4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시행자는 준공공사 받은 후 60일 이내 지정권자에게 환지 처분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자가 지정권자라고 하면 공사 완료 공고 있었던 때부터 60일 내 환지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지정권자가 시행자다 이런 말이 없다고 하면 준공 검사 받은 날부터 60일 내 환지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관련된 우리가 잠깐 정리해 주실 것은, 시행자가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 받은 때에는 60일 내 환지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자가 지정권자 시행자가 같다고 하면 공사 완료 공고 있을 때부터 60일 내에 환지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60일 이내 지정권자에게 환지 처분 신청해야 한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하게 되면 시행자는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받도록 하고, 환지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토지 등의 소유자의 공람 절차를 거치고, 이 공람 절차는 환지 받기로 한 땅이 100평이었는데 90평만 받게 되었다고 하면 이것 잘못된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의견 청취 받기 위해 공람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이의 제기 없다고 하면 준공검사 신청하고 준공검사를 하게 됩니다. 저 준공검사 결과 잘못 공사했다고 하면 재시공 명령하는 것이고요. 합격하게 되면 공사 완료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을 지정권자인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했다고 하면 자기가 한 공사에 대해 준공검사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권자 시행자인 경우라면 공사 완료 공고만 하고 그날부터 60일 이내 환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반면 지정권자와 시행자가 서로 다르다면 준공검사 받고 합격한 때 공사 완료 공고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저 준공검사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저 준공검사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 환지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지 처분을 공고하게 되면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는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종전 토지 소유자가 취득하고, 저 종전 토지는 환지 처분 공고 끝나는 때 소멸하는 것이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준공검사 받은 경우, 이때는 지정권자 시행자가 서로 다른 경우라고 이해해 주시고, 이때는 준공검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환지 처분하여야 한다.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환처분해야 되죠. 그래서 1번 틀립니다. 2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의 둘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의 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사업비와 보류시는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환지계획구역별로 책정될 수 없다. 환지계획구역별로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립니다. 그래서 없다란 말 나오게 되면 19번 틀린 질문으로 잡아놓습니다. 대신 열에 하나가 옳은 질문인 경우가 있죠. 그걸 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3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 토지 등의 가격은 개별 공시가로 한다. 여기 공시지가란 말은 농지법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지만 나머지 5개 법률에는 시가 또는 감정평가액이란 말이 나오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3번 지문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환지 방식으로 도시화 사업하게 되면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후 토지평가협의 심의 거쳐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란 말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4번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도 환지 예정지 줄쳐 놓습니다. 종전 토지 임차권자는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종전 토지 사용 수익할 수 없고 환지 예정지에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드립니다. 통상 환지 방식의 도시화 사업은 환지 계획을 시행자 작성하고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받아 개발 사업 완료하게 되면 준공금사 또는 공사 완료 공고 후 60일 이내 환지 처분하고 환지 처분 공고하면 그 다음날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 시행상 필요하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개발 구역의 도로, 공원 등의 다양한 기반 시설과 함께 이 기반설에 둘러싸인 대지를 조성하게 되는데 이 도로 등을 만들고자 하는 곳 또는 공원 만들고자 하는 예정지에 사람이 집을 짓고 살고 있다면 이 집 밀어버리고 개발 사업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면 이 종전 토지 소유자가 사용할 땅이 이쪽에 예정되었다고 하면 이쪽을 미리 조성하고 어차피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환지 받을 땅으로 미리 이사 가게 하면 큰 불만 없죠. 그래서 이 환지 예정지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 당시에 미래에 환지 받아 살 땅을 환지 예정지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환지 계획의 환지나 환지 예정지의 환지,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환지 이 세 곳의 위치나 면적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해 놓습니다. 그러면 미리 환지 예정지를 조성하고 종전 토지 소유자를 모두 이전하게 되면 이 환지 예정지가 환지입니다. 환지하고 남는 땅이 있다면 그 남는 땅을 모두 보류지라 표현하고 이 보류지 중에 채비지가 함께 결정되게 되면 공사 도중에 저 채비지를 미리 처분함으로써 도시개발 비용을 조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환지 예정지는 환지와 똑같다 그렇게 이해해 놓습니다. 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고 환지 예정지를 종전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에게 사용하게 하면 이 환지 예정지는 도시개발공사 도중에 등장하는 것이고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는 환지 예정지가 바로 환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는 사용식 개시한 날부터 환지 처분 공고한 날까지 임차권자가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 예정지 지정되면 종전 토지에 사용 수익하는 것이 아니라 환지 예정지에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조금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환지 계획의 환지나 환지 예정지나 환지 처분 공고의 환지 모두 같은 땅입니다. 5번입니다. 환지 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와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돼야 된다. 그래서 필지별 환지 명세 가로 해놓으시고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환지와 청산 대상 토지가 존재합니다. 여기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를 소유함으로써 동전 토지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게 되는데 종전 토지에 존재했던 소유권과 소유권 외 권리
지상권, 임차권, 전세권, 저당권 등등이 모두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환지로 이전되게 됩니다. 그러면 소유 관계만 정해 놓으면 소유권 외 권리 관계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환지로 이전되기 때문에 지상권이나 임차권, 전세권 등의 권리 관계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청산 대상의 토지의 경우에는 소유권자에 대한 보상 당연해야 되고 지상권자 등의 제한 물권이 존재한다고 하면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사용수익 처분권 중에 처분권이 중요한 것입니까? 사용수익권이 중요한 것입니까? 사용수익권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에게도 충분한 보상을 해야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 대상 토지와 관계되어서는 소유권, 필지 관계만이 아니라 청산 대상의 권리 관계에 대한 명세도 파악해야만 충분한 보상하고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 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와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의 명세가 모두 포함돼야 됩니다. 우리 공시법 공부하시면서 필지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저 필지는 소유권과 관계된 사안이고 권리란 말은 소유권을 제외한 지상권, 전세권 등의 권리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청산 대상의 경우는 필지, 권리 관계가 모두 파악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지 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5번이 옳은 정답이 되게 됩니다. 5번입니다. 환지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억입니다.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 이러한 것들을 평면 환지라 표현합니다.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에, 여기 구분 건축물은 구분 소유권이 적용되는 건축물 말하는데 아파트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하는 방식. 그러면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각종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 이후 구분된 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은 건물 세워서 도시개발 사업 하는 것이로서 이러한 것들은 건축물이라고 하는 수직 구조물, 3차원 구조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입체 환지란 말로 달리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나 건축물이란 말 나오게 되면 그때는 입체 환지이고 토지에 관한 권리 이야기 나오면 그때는 평면 환지에 관한 설명이 되게 됩니다. 답 1번입니다. 6번입니다. 토지 부담률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다루게 되는데 이 토지 부담률에 대해서는 그냥 제끼는 게 마음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계산 문제 나오면 잘 찍어주시는 것도 우리 방법이시겠죠.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이 되는데 한번 해놓습니다. 제가 법대를 왔는데 만약 법학 교수님께서 이런 계산 문제를 잘 푸셨다고 하면 수학 잘하셨거든요. 그렇게 수학 잘했다고 하면 법대 가겠습니까? 의대 가셨겠습니까? 아마 의대 가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법대 가신 분들은 이런 계산 별로 잘 좋아하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지나가도록 합니다. 7번입니다.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경우 환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 끝낸 때 지체 없이 관목, 공부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공사 완료 공고에 관한 사항으로 1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2번입니다. 지정권자 시행자인 경우 지정권자 시행자 같습니다. 공사 완료 공고 있을 때 60일 내 환지 처분해야 한다. 만약 지정권자 시행자 서로 다르다고 하면 준공 금사 있은 때부터 60일 내 환지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앞에 공사 완료 공고 가로해 놓으시고 시행자 지정권자 같을 때는 공사 완료 공고를 기준으로 하고 시행자와 지정권자 서로 다르다고 하면 준공 금사일을 기준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환지 계획에 따라 입체 환지 처분 받은 자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환지 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일부와 해당 건수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 그래서
권리 취득과 관련되어서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이죠. 4번입니다. 채비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해당 소유권 취득한다. 채비지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취득하고 보류지에 대해서는 환지 계획에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지 줄쳐놓으시고 환지 계획에 정한 자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채비지 이야기를 오면 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하게 됩니다. 5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 없어진 지역권은 행사할 이익 없는 지역권 가로 해놓습니다.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끝나는 때 소멸한다. 소멸 이야기를 오면 환지처분 공고 끝나는 때 소멸하고 다음 날 들어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늘 우리는 환지처분 공고하는 날과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을 각각 구분하는데 다음 날에는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고 환지처분 공고한 날에는 종전 권리가 소멸한다. 그 정도를 잡아 놓으시면 이런 문제는 쉽게 풀지 않나 싶습니다. 8번 개발 비용과 관련된 비용 부담입니다. 한 5년에 한번 시험에 출제되는데 기본적인 사항만 함께 보십니다. 기억 함께 보십니다. 지정권자 시행자 아닌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통신시설 설치는 특별한 사유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된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니은문입니다.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시설의 지중선로 설치를 요청한 사업 시행자와 전기 공급 사업자는 각 2분의 1 비율로 설치 비용을 부담한다. 통상 전기 설비와 관련되어서는 2분의 1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전부 환지 방식, 전조화 환지 방식 가로 해놓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기 시설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 설치할 걸 요청한 자가 2분의 1 비율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전부 환지 방식과 관련된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바뀌어놓습니다. 그래서 한전이 3분의 2, 요청한 자가 3분의 1 비율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전부 환지 방식이라면 토지 소유자 또는 도시개발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게 되는데 이들은 돈이 좀 없는 자로 이해하기 때문에 예외를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입니다. 지정권자의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은 시도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얻은 이익이 있다면 사업으로 이익 얻은 경우에는 시도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란 말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그래서 옳은 것 기억 찾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 나오면 참 난감하죠.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서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세부적인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은 제발 이 문제라도 하나 틀려달라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인데 이쪽은 자주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출 지문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9번입니다.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도시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도시화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제외하고 시행자 부담한다. 그래서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2번 맞죠. 3번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공원, 녹지 조성비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국고 보조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4번입니다.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 있는 자에게 공동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공동 설치에 대한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4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도시화 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장과 시의사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여기 도시화 사업과 관련된 비용 부담은 지방자치단체 부채와 관계된 사안으로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도 파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도 관리하는 곳은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법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셨는데 이 개발법과 관련되어서는 늘상 6문제가 출제됩니다. 1단계 개발계획과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사항 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고 2단계에 있어서는 시행자와 관계된 사항으로 우리 시행자의 위탁이란 말, 대행이란 말, 신탁이란 말 정리해 주시는 것과 그리고 시행자 변경 그리고 지병동이란 말 기억하시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부 한지방시일 때 사업 시행하는 경우 조합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리해 놓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도시와 조합에 관한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올해는 전부 한지방시일 때 소유자, 조합 대신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 시행할 수 있는 것, 지병동 정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시행자 변경과 관련되어 일실이착이란 말, 대행, 신탁, 대행, 위탁, 신탁 그걸 한번 시행자에서 정리해 놓습니다.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좀 지역적인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수용 방식과 관련되어서는 수용 시기, 세부문호 고시이죠. 그리고 원형지란 말 기억나시고 토지 상한 채권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그리고 환지 방식과 관련되어서는 환지 계획에 관한 사항과 환지 처분을 각각 정리해주면 개발법과 관련되어 출제되는 문제를 잘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